공연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공연장은 BC 4세기에 그리스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형태가 그냥 지금도 있죠. 그리스를 안 가봐가지고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에 가면 이렇게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이 아크로폴리스가 되겠고 저기 신전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 밑쪽에 남측 경사지에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극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불구하고 자그마치 17,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당시로 보면 큰 규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용도는 주로 종교적인 행사 그때 뭐 디오니소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읽어보셨으면 알 텐데 그 신들에 대한 그러한 제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또 있죠. 저기를 갖다가 지금은 지금은 오케스트라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저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 오케스트라가 저 옛날에 기원전 4세기에 기원전 4세기에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점점 본질이 바뀌어 가지고 엉뚱한 그런 정의로 사용되고 있긴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무대가 사실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요 무대하고 요 가운데 있는 무대하고는 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레벨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그 신분 그 계급 저 차이에 따라서 아주 그냥 그 높은 계급은 요 대리석으로 된 의자에 앉았다고 합니다. 의자 자체를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니 지금도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당시에도 대리석이 그런 고급 소재였던 모양입니다.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이런 극장들이 많아지는데 앞에 그리스 시대 때의 극장은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사지에 이렇게 계단만 만들어서 극장을 만들었었는데요. 로마 시대 때는 정말로 황제가 힘도 있고 뭐 금전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평지에다가 그냥 막 원하는 데 있으면 막 지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이러한 극장 하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완전히 반원이죠.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고 연극, 판토마임, 합창 등 뭐 종교적 행사가 아닌 이제 일반 대중을 위한 행사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로마 시대 극장은 로마 제국이 워낙 그 파워가 세다 보니까 로마 인근에만 극장이 있는 게 아니라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 쭉 해갖고 엄청난 영국까지 많은 나라에 점령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런 극장들을 다 지었어요. 각 다 하나씩 이렇게 이상 있는 겁니다. 그 보시면은 극장에 요 뒷면에 반사판 같은 게 이렇게 있죠. 그 앞에 디오니소스 시대 때 것보다 더 이렇게 풍성한 음을 줄 수 있게 요 객석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객석에 반사음을 줄 수 있게 이렇게 고려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옛날 공연장에 요새도 유명한 호세 카를라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그 클래식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음향이 좋은 모양이에요. 한 군데도 저는 가본 데가 없어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재 들어와서 만들어진 공연장들인데 아마 우리나라 공연장들만 저기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이 있죠. 훨씬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몇 개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오페라 극장 그러면은 여러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을 떠올릴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진 않죠. 우선 공연장의 종류를 가지고 첫 번째 오페라 극장으로 해서 이 네 개를 그려놓은 겁니다.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게 고향인 아람누리라고 일산 정발산에 있는 아마 아시죠? 일산에 그 공연장이고 맨 위에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 제가 설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에 의해서 아니 이상한 정이 아니구나. 어찌됐건 그래서 요걸 이렇게 맨 위에 놨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남에 있는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극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오페라 극장 같지 않게 이 클래식 콘서트홀인가 싶을 정도의 약간 의아한 모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었죠. 오페라 극장 하면은 전통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말구평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그 보시면 요 반원형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계속 디벨롭돼서 뒤쪽으로 조금 길어졌어요. 요새는. 그래서 오페라 극장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말굽 형태가 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대구 오페라 하우스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고 예술의 전당도 그런 형태고 그리고 여기 예술의 전당과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천장을 보면 천장 자체도 둥그렇게 무슨 샹데리아처럼 이렇게 파져서 올라갔는데 우리는 너무 따라가는 것 같고 옛날을 답습하는 것 같아서 고향 아랍누리 할 때는 천장은 현대식으로 객석에 음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오페라 극장은 음향적으로는 약간 애매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오페라 극장 앞에 무대 하부에 보면은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습니다. 핏은 푹 꺼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피트에 누가 있죠?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서 실제 악기 연주를 하죠. 그리고 실제 배우들은 전부 다 이 무대 상부로 올라와서 여기서 노래를 하죠. 그러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악기 연주 그리고 이거는 목소리. 지금 공연장에서 추구해야 될 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악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둘러싸이는 듯한 울림이 많은 그러한 음향이어야지 우리가 음악 좋다 그러면 감동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수미나 뭐 유명한 성악가가 노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너무 울림이 많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냥 저기 뭐 가곡이나 아리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를 하면 그래도 뭐 이해 안 해도 좋은데 오페라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가사가 있어요. 대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음악처럼 이렇게 잔향이 긴 공간에서 음악홀처럼 그런 거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대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음악만 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이 감동이 좀 적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 하우스는 어떻게 설계를 하게 되느냐? 음악을 위해서는 잔향이 많아야 되고 보이스를 위해서는 잔향이 좀 적어서 명료하게 들려야 되고 그런 두 가지 토끼가 있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가. 그래서 두 개를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향 시간이 보이스도 아니고 음악도 아닌 중간 정도에 딱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향 시간 설계를 보통 한 1.5초 정도로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1.5초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오페라 극장의 볼륨에 따라서 볼륨이 커지면 잔향 시간도 거기에 따라서 길어져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볼륨이 뭐 여기 같은 경우에 1500석 그러면 1500석에 1.5초인데
이걸 2천속으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잔향 시간을 더 길게 해줘야 적합합니다. 잔향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음의 감쇄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음량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멀리까지 보내야 되니까 잔향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음량도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콘서트 홀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이고요. 자, 이것도 고향 아람누리 콘서트 홀인데 이것도 왼쪽에 위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눈치를 다 채시겠죠? 두 군데 비교해 보신 분, 예술의 전당과 아람누리 가서 음향을 비교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언제 기회가 되시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를 두 군데서 연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들어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 울림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반사제로 만들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객석 위치별로 각 무대 음원이 몇 초 만에 도달을 하고 몇 도 각도에서 도달하는지, 특히 초기 반사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아주 면밀하게 모든 객석에 대해서 다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잔향 시간이 몇 초고 뭐 LEF가 어떻고 뭐 C80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다 잘 됐습니다. 이런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레이 트레이싱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사실 음파는 빛이 아니에요. 이 레이저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것처럼. 그죠? 음파는 둥그렇잖아요, 면이. 그러니까 어떤 면을 만났을 때 얘는 거기서 회절도 하고 뭐 확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컴퓨터로 그것을 다 계산한다면 슈퍼컴퓨터로 되려나? 그런 걸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지도 않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전부 다 음향을 빛으로 만들어서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가서 튕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뭐 거울처럼 탕탕 튕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음파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만 믿고서 다 잘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툴에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다 손으로라도 다 계산해서 몇 초 만에 도달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쪽에 보시면 세종 체인버 홀 이거는 이제 일전에 우리 차세대 음향산업지원센터에서 강의하신 그 전진영 교수께서 설계한 곳인데 여기 세종 체인버 홀 세종 문화회관 옆에 딸려 있는 좀 작은 홀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 부분의 설계 컨셉에 대해서는 저하고 조금 비슷하게도 가셨는데 좀 각도 면에서는 저는 좀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성남 아트센터는 글쎄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페라 하우스도 그렇고 어디서 설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콘서트 홀이에요. 하여간 콘서트 홀은 주 용도가 클래식 음악이고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주로 악기음이죠.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런 것들이고 거기에 성악도 들어있죠. 하지만 성악은 메이저가 아니고 주로 악기음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풍성하게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풍성하더라도 이게 스테레오를 넘어서 완전히 사방팔방에서 음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게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 그렇게 안 되면 뭔가 울리긴 하는데 부족하고 예술의 전당의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직접 오는 음은 센데 반사해서 들어오는 음의 에너지가 한참 있다 들어와요. 아주 미약하면서 한참 있다 들어오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죠. 근데 지금 이걸 다시 하려면은 이건 뭐 불가능해요. 현재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 완전히 대공사 이 측면을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측면이 좀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콘서트 한 2,000석 남짓의 콘서트 보통 찬양 시간으로 보면 2초 내지 2초보다 좀 깁니다. 2초에서 2.3초 이 정도. 3초까지 넘어가면 너무 길고요. 2초 근방 어디에 포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변 음향 공연장이 있는데 가변 음향 공연장은 뭐냐면 이건 주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공연장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글쎄 여기 회의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뭐 바이올린 연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실내악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팝 공연이 올 수도 있고 작은 뮤지컬도 해볼까? 뭐 이러면서 하면 모든 장르가 다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니까 뭘 하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맞춰줄게라고 한 게 이제 가변 음향인데 맞춰준다 그러는 게 그것도 한도가 있지 끝에서 끝은 안 되고요. 약간 애매한 중간에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이건 LG 아트 센터예요. LG 아트 센터는 멀티퍼포스 홀입니다. 보통 뭘로 사용 많이 하죠? 뮤지컬 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보면은 두꺼운 그 드레이퍼리가 있어요. 커튼 같은 게. 그래서 그게 숨어 있고 그것을 갖다가 클래식 연주할 때는 걔를 완전히 제껴버리면 안에 그냥 콘크리트에 이 바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쳐 있는 거예요. 막아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바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 연주할 때는 커튼을 젖혀버리고 그 다음에 뮤지컬이나 이런 경우에는 스피커에서 나가는 깔끔한 음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커튼을 안에서 치는 거죠.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음향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이거 설계는 미국에 있는 알텍에서 했어요. 알텍이라고 ARTEC 미국 회사인데 아주 비싼 돈 받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돈을 받고 설계했는데 10억도 넘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했는데 LG 아트 센터라고 하면 단면도 언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끝입니다. 무대가 없어요. LG 아트 센터는 무대가 좌우 무대도 없고요. 후 무대도 없어요. 아주 좁아요. 왜 그러냐면 강남이라는 엄청난 땅값이 비싼 그런 곳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걸 지어놓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무대 부분을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무대에서 뭐 오페라 유령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배우들이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고 요 뒤에 가면 이렇게 스페이스가 좀 있는데 여기 막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그래도 음향은 제가 보면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컨셉이 그래도 개념이 있는 사람이 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요거는 여수에 있는 예울마루인데요. 여수의 예울마루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바다에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아니고 바닷가에 있고 바다 위에 그 경사지에 공연장이 땅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속으로 땅굴처럼 들어가 보면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연이 끝나고 나오면 바로 바다가 보이면서 그 앞에 무슨 섬도 쫙 있고 진짜 아름다운 그런 공연장인데 저는 이거 설계만 하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안에 이 배너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이
바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칸막이고요. 요 좀 진한 색은 이거 열려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배너가 얘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만 얘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가변인데 여기는 제 친구 회사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조그만한 무대가 있고요. 객석은 한 200석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에서 본 건데 평상시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서 클래식 연주를 합니다. 주로 성악 연주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잔향 시간은 길지 않고 한 1초 정도 됩니다. 보통 클래식 하면 잔향 시간이 길어야 돼 이러시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잔향 시간이 길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볼륨이 엄청 큰 2000석 그런 데는 잔향 시간이 2초 이렇게 돼야 되지만 여기를 만약에 2초로 만들어 버리면 우선 말씀드렸는데 만들 수도 없어요. 2초로. 만약에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음량이 너무 커요. 모든 음량이 너무 커서 피아노를 치면 귀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 진짜예요. 그래서 적정 음량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건축 음향 용어 중에 저기 변수 중에 G 밸류라고 있어요. strength라고. 그래서 음량이 기준 음량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음원을 갖다가 연주를 했을 때 일정 거리에서 10m 거리에서 크기가 얼마이냐 이거를 그냥 같은 음원에서 모든 홀에서 다 비교해 본 거예요. 그 음량 그것이 너무 크면 정말 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G 값이 과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거는 제가 일전에 설계했던 다른 홀을 사례 삼아서 좀 주의를 해가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조그만 홀을 좀 울리게 했다가 음량이 너무 커서 괴로워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바꾸네 뭐네 막 이러면서 아주 피아노 2억짜리 살았는데 1억짜리로 바꾸네 이렇게 된 거죠. 조그만 걸로.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좀 조심조심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위에서 커튼 같은 배너가 내려오는데 이런 컬러로 배너가 한 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리모컨을 또 누르면 배너가 하나 더 내려와서 다른 컬러로 바뀝니다. 극장 같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여기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어갖고 극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관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가면은 클래식 공연장 이렇게 하면 영화관 이렇게 되고요. 직접 여기서 음향 측정을 해보고 테스트를 음을 들어봤을 때 이런 상태로 들으면 소리가 굉장히 모노로 들립니다. 굉장히 클리어하면서 앞에서만 음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고 그 다음에 이 배너를 다 위로 올려서 위에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굉장히 감싸 안은 듯한 그런 음향이 돼서 이거는 잔향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음의 그 위치 있잖아요. 전체 음원의 위치 그것을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방팔방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서라운딩을 하고 있고요. 얘는 서라운딩 음이 없이 완전히 무대에서만 음이 올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목표에 아주 합당하게 만들어서 이 집주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되게 좋아한다 이러는데 그다음에 뮤지컬 극장 여기는 충무 아트홀인데 얘는 이제 가변 이런 거 없고요. 한참 됐지만 그 몇 년 전에 리노베이션해서 뭐 그 평가 관련해서 한번 가봤더니 여기가 굉장히 데드하더라고요. 데드 음이 안 울린다는 거죠. 굉장히 빡빡한 상태로 마감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피커로 하는 음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반사판 넣고 클래식 연주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습니까? 무대에서는 울리겠죠. 하지만 객석 옆에 있는 벽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원 자체가 단지 무대의 폭만큼만 딱 달랑이 있는 거고
뒤에서는 음이 하나도 안 오고 옆에서도 안 오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다목적 홀로 한다 그래갖고 앞에다가 무대 반사판 이렇게 둘러치고 그렇게 연주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들 싫어할 거예요. 요거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LG 아트 센터 무대 반사판인데 얘를 갖다가 옆으로 치워놓고 얘를 슬쩍 올려버리면 여기가 이제 완전 비는 거고요. 클래식 연주할 때는 이렇게 반사판을 갖다 놓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도 얘는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 커튼을 제껴버리면 여기가 콘크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울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공연장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의자예요. 의자. 왜 그러냐면 자, 사람 하나도 없을 때 의자는 덜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를 팔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1000석인데 뭐 200명만 왔다 그러면 여기 듬성듬성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만약에 나무 의자라면 울림이 너무 많아지겠죠? 흡음하는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반대로 사람이 와서 가득 차면 사람 자체가 흡음재거든요. 그러니까 울림이 적당하다가 사람만 없으면 너무 울리네. 그러면 음향 이건 가변이에요. 완전히 사람으로 가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사람이 있던 없던 언제나 동일한 음량 이게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하고 같은 흡음력을 갖게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사람이 있던 없던 음향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연장 설계할 때는 의자까지도 설계하게 되죠. 의자의 쿠션이 몇 센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의자를 갖다가 직접 한 10개쯤 갖고 오세요. 측정해보고 의자 업체들 아주 괴롭히죠.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자에 데이터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뭐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일본 회사나 미국 회사나 이런 데는 이미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고 필요할 때는 직접 측정해야 되는 그런 일도 종종 발생하게 되죠. 샤롯테 시어터 그래서 여기도 이런 뮤지컬 시어터들은 전부 다 마감을 흡음 마감으로 해서 데드하게 만드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산 아트센터, 우리금융아트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흡음재예요. 흡음재. 흡음재가 어떤 거가 흡음재입니까? 보통 흡음재 생각나시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시겠어요? 앞면, 암막 커튼. 네네. 공연적인 암막 커튼. 솜. 예, 솜. 그렇다고 날아다니는 솜을 쓸 수는 없고 뭔가 뭉쳐놔야 되겠죠.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유리섬유. 건강에 좋네 안 좋네 얘기가 있지만 유리섬유, 폴리우레탄, 스펀지, 그죠? 그 바스프의 멜라민 소재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멜라민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비싸서 그렇지. 멜라민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병에 있는 무늬도 막 하니까 지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막 지워지는 거 스크래치까지 만들어내면서 하는 거. 원래 그게 단열재거든요. 근데 단열재 이퀄 흡음재예요. 거의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쓰는 단열재들 보면은 유리섬유 내지는 요새는 크나우프라는 회사에서 단열재를 만든 솜도 아니고 그 재료가 뭔지 모르겠는데 따갑지도 않아요. 근데 유리섬유 같이 생겼어요. 색깔은 브라운 컬러고 그 다음에 이소바에서 만드는 그런 흡음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무 뿌리 압착한 거, 네, 목모보드 소위 헤라클레스라는 회사에서 원조죠. 거기서 만들었고 짝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나무 뿌리 보드도 있고요. 또 뭐 있죠? 타공판이요. 구멍 뚫린 거.
주로 MDF 판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쓰죠. 근데 우리나라 MDF는 제가 요새도 찾아보는데 보통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MDF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MDF에다 구멍 뚫은 건 더 많죠. 면적이 더 많으니까. 그거 갖다가 그대로 시공해 놓으면요. 머리 아파서 못 견뎌요. 만약에 쓰시려면 MDF 중에서 2제로급 내지는 슈퍼 2제로급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그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 오래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VOC라고 있죠? 뭐죠? 유기화합물. 하여간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건데 그거 본드 냄새 같은 거죠. 그게 엄청 나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잘 인식 못하고 있는 합판 그냥 맨 합판도 흡음재예요. 그 합판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흡음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뮤지컬 극장이니까 흡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뭘 쓸까요? 여기 이런 데는 보통 뭐 썼을 것 같습니까? 네? 영화관에 목모보드 가장 많이 쓰고 보니까 이런 데는 주로 그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폴리우레탄 보드에다가 이렇게 패브릭 붙인 거 그런 거 많이 쓰는데 문제는 그런 거 써도 흡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흡음 된다면서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음이 흡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폴리우레탄 보드는 저음이 흡음이 안 됩니다. 고음, 중고음만 흡음이 되고 저음은 그냥 남아 있어요. 자, 스피커 지향 특성 얘기할 때 지향 특성 그래프 좀 이따 한번 다시 볼게요. 보면은 저음이 무지향성이죠. 둥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고음은 지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얇고 뾰족하잖아요. 그게 나가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음은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많이 나간다. 고음은 앞쪽으로 뾰족하게 나고 에너지도 적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장에 스피커를 설치하면 무조건 저음의 에너지가 고음보다 많이 나갑니다. 그것도 사방팔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음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가 들을 만큼만 듣고 나머지는 빨리 먹어줘야 돼요. 뮤지컬 공연장에서. 근데 먹질 않아요, 얘가. 저음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소리가 마치 그 마이크 근접 효과 나듯이 여기다 대면 이런 식으로 근접 효과도 잘 안 나네. 스피커가 아주 깔끔하네요. 제로 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감재 선택할 때 그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고르게 흡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까지도 고음 흡음제입니다. 사람 앉으면 고음이 많이 흡음되고 저음은 별로 흡음 많이 안 해요. 그래도 이런 흡음제보다는 사람이 좀 더 흡음 많이 합니다. 어찌 됐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저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연장에 가서 보시면 저음은 굉장히 빵빵 쿵쿵쿵 많이 울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나는가? 저음이 음이 다 끝났을 때 고음 끝나듯이 똑같은 시간에 같이 끝나주는가? 이런 것까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쩌면 많은 공연장에서 아직도 그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열 에너지로 다 음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게 흡음이에요. 어차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흡음이 잘 될까? 자, 고음은 파장이 짧고 초당 반복되는 횟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구간을 통과하더라도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반복 횟수가 많다 보니까 고음은 흡음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음은 천천히 1초에 100Hz 그러면 1초에 100번 100개 예를 들어 20Hz면 1초에 20번 100개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음 흡음 쉽지 않죠.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 에너지로 빨리 빨아들일 수 있게만 하면 흡음이 잘 될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면 고음용 흡음제는 엄청 많습니다. 모든 게 다 고음용 흡음제예요. 저음용 흡음제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자, 두껍게 만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mm인데 100Hz, 50Hz 흡음된다. 대박 납니다. 완전. 이런 거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고음은 멀리 못 가고 일찍 감쇄하고 저음은 멀리 가니까 그걸로 흡음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룸 설계를 할 때 룸 설계할 때 그거 감안은 그다지 많진 않고요. 하긴 하는데 4kHz 이상에서 공기 흡음이 꽤 영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음은 아직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저음이 그 온도에 그 거리에 따라 감쇄가 많이 된다면 조금 안심인데 저음은 거리에 따라서 또 감쇄가 안 하지. 진동체를 만나도 감쇄가 잘 안 하지. 그러니까 계속 남아 있는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뭐 있을 것 같아요. 좀 머리를 좀 더 쓰면 우리가 흡음제를 만들면 거의 고음은 너무 많이 흡음이 돼서 지금 보면은 고음은 좀 더 적게 흡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음에 튜닝된 흡음제를 갖다가 여기다 발랐을 때 사람이 딱 앉으면 사람 자체가 흡음제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보통의 폴리우레탄이나 이런 흡음제 바르지 않으시고 지금 새로 만드는 얇은 저음용 흡음제를 발라놔도 충분히 밸런스 있는 음이 되는 거죠. 실제 리스닝 룸을 만든다 했을 때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제가 또 리모델링을 맡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기존에 리스닝 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흡음을 했어요. 바닥 카펫 깔고요. 천장도 흡음제 바르고 좌우 전후 다 흡음제를 발라놨어요. 저기 무향실로 만들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반무향실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떼고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싹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나무로 다 바꿨어요. 나무로 바꾸고 일부만 흡음제를 조금 추가했는데 그 흡음제는 코너 부분입니다. 코너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 트랩 개념으로 저음만 흡음하는 그걸 해주고 나무로 하면서는 이 나무는 중저역만 흡음하는 튜닝이 된 중저음 흡음제로 합판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고음이 살아있어요. 작은 시청실에도 고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라운드 음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청실이라는 건 두 개의 스피커로 듣지 않습니까? 두 개의 스피커가 음이 나오는데 온통 사방팔방 흡음해버리면 음원은 달랑 두 개니까 옆에서 나오는 느낌은 전혀 없고 뒤에서는 없잖아요. 아예. 이 앞에서만 음이 나오니까 공연장은 그런가요? 클래식 공연장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든 음이 다 사라지고 앞에서만 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리스닝 룸, 그 다음에 레코딩 스튜디오의 컨트롤 룸, 그거 설계할 때는 얘를 고음을 살려놔야 돼요. 죽이면 안 됩니다. 고음을 살려놓고 특히 우리 귀가 이렇게 좌우로 뻗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음이 올 수 있도록 고음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는 이미지가 원래 녹음했던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시프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흡음을 하셔야 돼요. 리스닝 룸은 앞에 부분의 흡음, 뒤에는 확산, 좌우 부분에 대해서는 확산 내지는 반사를 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 ITU-R에 보면 리스닝 룸 스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답은 안 써 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뭐 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룸의 특성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떡하라고 모르겠는데 답을 안 알려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습해가지고 알아내야죠.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음원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고요. 측면에서 이미지 음원을 만들면 안 되고 상부에서도 이미지 음원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지 음원이 있으면 어떤 사인파가 발생했을 때 이미지가 그쪽으로 시프트 돼서 엉뚱한 데서 소리 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재생 공간에서 중요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음원은 똑바로 음원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이미지 음원을 만들면 안 된다예요. 재생 공간이니까 이미지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녹음은 여기서 했는데. 그 다음에 전면은 흡음 처리하고 후면에 있어서는 확산 처리해서 음이 둘러싸이게 이렇게 오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조금 어렸을 때 음향 잘 모를 때 이렇게 유리판이 귀에 이렇게 와 있었는데 이렇게 오디오 장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하니까 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느낌이 그냥 들을 때는 모노포닉한데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있으니까 음원이 거기 반사해 갖고 딱 들어오니까 그냥 들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음은 방향이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컨트롤 룸이나 리스닝 룸의 설계 방법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뒷면 반사음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줬을 때 더 좋은 음향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반원이 됐건 하여간 경계에서 꺾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베이스 트랩은 꺾인 부분, 특히 3번 꺾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음악 감상실에서 베이스 트랩이 들어가야 되는 곳은 제일 효과적인 것은 이런 세 면이 만나는 코너고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정제파 뭐 룸 모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이 작을수록 그 정제파라는 놈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정제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듣는 위치마다 음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으려면 이 코너에다가 흡음재를 넣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정제파가 다 코너에 하나씩 모두가 그러니까 코너에서 반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앞뒤 왔다 갔다 하는 정제파도 결국은 이쪽 면의 코너에 만나고 있고요.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여기서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스듬히가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코너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코너를 딱 갖다 건드려서 딱 베이스 트랩을 끼워 넣으면 아주 심하던 문제들이 상당히 완화돼서 부드러운 저음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